본설에는 잔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심약자나 임산부는 시청을 금지합니다. 수떼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이전에 법정 경비썰 올렸던 투수예요. 이번에 올릴 썰은 저는 의료기술을 배우는 전문대에 들어가서 자퇴할 때까지 총 3개월 정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가서 실습을 했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보고 겪었던 일들 좀 적어볼까 해요. MSG는 약간 극미량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잔인한 묘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익숙치 않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살인사건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온 썰. 때는 2016년도 여름방학 때 지역 중소병원으로 실습을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오후 2시,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는 CT 검사실에서 CT 사진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응급실 밖에 와서 환자를 데리고 검사를 하러 CT 검사실로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건가? 환자는 피범벅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고 새하얀 가운이 아닌 환자의 피로 인해 가운 밑단과 팔 소매 부분이 빨갛게 물들어버린 가운을 입고 계시는 의사랑 간호사분들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CT를 찍고 사진이 화면에 딱 떴는데 CT 사진을 보니 이건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까막눈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뇌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날 큰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이 일어난 게 아니라 환자의 삼촌이 홧김에 환자랑 환자의 어머니를 식칼로 찔러 총 2명을 연속으로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나고 문득 이때 일이 생각나서 저희 지방 관할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재판 결과 봤는데, 사건의 범인인 피해자의 삼촌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살면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 이때 16년도 겨울방학 때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갔을 때 일이에요. 이때 일은 진짜 자다가도 가끔씩 꿈에 스치듯이 나올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마치기 약 2시간 전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병원에 왔는데, 얼굴이 피범벅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친구와 구조사분이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검사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너무 끔찍했어요. 밑에 그림을 붙여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오토바이를 헬멧이랑 보호구 하나 착용하지 않고 빠르게 타다가 어떠한 이유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는데, 왼쪽 그림처럼 머리 일부분이 사라져 뇌의 단면이 보이고 있었고, 어깨 부분도 조금 소실되어 뼈가 보이고 팔이랑 등의 피부는 오랫동안 사용한 것 마냥 너덜너덜해진 상태야. 구조사분이 검은 봉투를 들고 계시길래 환자의 소지품이냐고 물어봤더니 환자 머리와 파편을 주워서 담아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후 연락을 받으신 환자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들어오셔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혼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환자는 공식적으로 상황 판정을 받았고, 환자의 어머니가 뭐라 표현하기 힘든 소리를 내며 다시 혼절하셨죠. 한바탕 소란이 있는 후 저는 검사실에 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선생님은 저에게 위에 말해둘 테니까 다음날부터 여기 와서 실습하지 말고 초음파실로 가서 실습하라고 하시고, 저에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보다 더욱 잔인한 일 많이 볼 거라며 위로해 주셨죠. 다음날부터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음파실로 들어갔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초음파 담당 선생님께서 저에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위로를 해주셨고, 실습이 끝날 때까지 초음파실에서 실습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학교를 그만 자퇴하고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악몽을 꾸면 이때 일이 꿈에 나오기도 하고, 뉴스에서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때 일이 바로 스치듯이 생각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 병원 실습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썰을 끝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께 경고합니다. 오랫동안 안 다치고 안 아프시려면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절대 타지 마세요. 사고 나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만약 직업 때문이나 어떠한 이유로 탈 수밖에 없으시면 보호장구는 무조건 착용하시고, 과속하지 마시고 법규 잘 철저히 지키시고 사주 경계를 하세요. 어른들 말로는 과한 건 독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안전은 과한 게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수대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이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은 별의별 일 많이 겪는다고 하죠.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커뮤니티들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의사로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썰을 풀어 놓으신 분들
얘기를 좀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 다 읽기 힘들 정도로 와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이게 병원에 계신 분들은 참 얼마나 그런 심적으로 단련이 돼 있어야 그런 것들을 견딜지, 특히나 응급실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견디는 건지 의문이네요.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손 뭐 이렇게 비거나 뭐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꺾이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런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멍멍대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119 아저씨들도 그렇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좀 크게 다치거나 아팠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겠죠. 외과 의사 하시고 이런 분들은 뭐 이 크게 익숙해질까 싶어. 저는 다른 거는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고통이나 통증에 대한 공감 능력은 너무 높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그런 막 영상 이런 거 보면은, 특히나 막 영화 같은 데서 갑자기 그런 거 막 나오고 이러면은 좀 소름 돋는 것보다 기피하게 돼. 본인이 결정한 자기 길이라고 생각해서 책임감을 갖고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 진짜 그게 직업이셔서 타는 거면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전 장구류 다 착용하셔가지고 헬멧도 좀 좋은 거 끼시고, 옷도 그냥 반팔 반바지 이런 거 입지 마시고, 그래도 긴팔 긴 바지 입으시고, 쓸리면 피부가 다 이게 없어져 버려. 한 막 50kg 60kg로 가다 쫙 쓸면 피부가 쫙 다 뒤어가지고 피부가 다 벗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타시더라도 조금 과속하지 마시고, 자기의 역량에 맞는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오토바이가 CC가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스포츠카 같이 그렇게 아주 고출력 그런 오토바이들이 있고, 그리고 뭐 텍트라든지 뭐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출력은 낮지만 어쨌든 이륜에다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그대로 날아가거나 어디 끼거나 막 같이 돌아가거나 막 이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편이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직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가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러더라도 그 돈으로 그냥 차를 사. 직업이신 분들 제외하고 그걸 취미로 하려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진짜 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